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점심으로 먹고 싶은 음식을 적어주세요. 10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1위 운영진이 먹으러 간다 그랬더니 1위를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주셨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러 가야 돼요. 그리고 댓글에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이라고 올라온 수행평가 80%의 지필 한 번만 봐서 3주, 4주 정도 단원을 재구성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요 댓글, 길게 올라온 댓글은 한득재 선생님이 올려주신 거이기 때문에요. 혹시 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계속 질문을 올려주셔도 한득재 선생님이 댓글 달아주실 거예요.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세 번째 선생님, 일본어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여기 일본어 선생님은 서해고등학교 김혜영 선생님이십니다. 수업 주제는 경계를 넘어 실시간 소통으로 융합하자. 문화 콘텐츠 산업 일반 교과와 일본어 교과의 융합 수업을 줌, 패들렛, 구글폼,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이용하셔서 구성을 하셨어요. 원래 시작하기 전에 긴장하실까봐 제가 일본어 한다고 했더니 아까 진짜 되게 비웃으셨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센세 고래나! 先生、かわいいですね。トトロです。 고자이마스 うん、正解面白いはですね。あ、トトロです。 正解です. 잘 부탁드립니다. あ、はい、先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ちょっと緊張したんですけど、大丈夫になりました。네 긴장했는데 네. 네, 유상수 선생님 덕분에 조금 긴장이 괜찮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 안내해 주신 대로 네, 일본어 수업 사례 나눔 경계를 넘어 실시간 소통으로 융합하자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융합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들이 처해 있는 인제 교육 환경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인제 고등학교 내에서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인제 4차 산업혁명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 경제 논리를 따라서 교육이 바뀌어야 될까?' 굉장히 많이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인제 약간 융합을 뭐 '이렇게 교육이 질질 끌려가야 될까?' 요런 생각들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우리 환경이 인제 4차 산업혁명을 기본으로 깔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을 해야 되고 또 선생님들은 굉장히 생소한 원격 수업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원격으로 수업이 될까?' 했는데 제가 인제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어제와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거는 중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주도 수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의 수업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고등학교도 좀 '분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인제 요즘에 드는 고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 지식을 그냥 교실에서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이제 교사는 아니구나. 지식을 재구조화해서 이거를 좀 더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게 할까. 요런 게 조금 더 교육의 방향으로 맞지 않나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조금씩 융합 수업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융합 수업을 제가 잘하는 거는 아니고 너무 못하기 때문에 올해 인제 시도해 보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나눔을 하고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융합 수업을 할 때 가장 좀 어려운 부분들을 3 가지를 먼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제 융합 교과를 섭외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주제 선정하기 2 개의 교과 또는 3 개의 교과 여러 교과가 한 가지의 주제로 이것을 펼쳐 나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해결 포인트는 먼저 인제 선생님들이 제가 좀 더 인제 고민스러웠습니다. 뭐냐면 인제 교과 내용을 펼쳐서 타격과와 공통점을 찾는 것 이게 거의 2 월이나 3월 정도에 노트에다가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뭐 주거 문화를 공부할 때 다따미방을 공부하고 문학 시간에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하고 융합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인제 뭐 이런 주거 문화 배울 때 지구과학하고
지진대 형성 뭐 이런 지각 같은 거 배울 때 요때 같이 융합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적어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인제 주제 선정은 학기를 마치고 학년을 마치면 친구들에게 인제 피드백을 받잖아요. 그럼 거기에 아이들이 인제 흥미있어하는 문화들이 있어요. 인제 그 문화들을 인제 좀 적어 놓고 인제 그렇게 주제를 선정을 하고 인제 섭외를 직접 나서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인제 선생님 섭외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적어요 일단. 융합의 주제는 뭐고 시기는 어떻고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인제 제가 융합하고 싶은 선생님께 브리핑을 합니다. 그럼 조율을 해서 요렇게 융합 수업을 결정을 하였는데요. 융합 교과는 서해고등학교의 교과 중점이 문화 콘텐츠 산업 일반이에요. 문화 콘텐츠 산업 일반은 미디어 또는 콘텐츠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서해고등학교 반이 1개 반밖에 없어요, 2 학년에. 그런데 일본어는 1 반부터 7 반까지가 일본어거든요. 그래서 막상 융합을 하자고 했는데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모든 아이들이 문콘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리고 문콘 반 아이들도 모든 아이들이 일본어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게 쪼끔 어려웠는데 제가 가지고 온 일본어 주제 7 가지를 문콘 선생님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한 1 주일 정도 조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7 가지가 애니메이션, 음식 문화, J-팝, 일본에 선물을 주고 받는 문화, 다른 집에 방문할 때 예절, 한국과 일본의 역사 교육, 일본인의 언어 습관 이렇게 7 가지를 잡아 보았고요. 그러니까 수업 목표는 일본 문화를 비판적, 종합적, 융합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나의 삶 속에서 이해하기.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일본어잖아요. 일본어는 다른 교과도 물론 다 그렇겠지만 굉장히 시국을 탑니다. 네. 그리고 외교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 외교관이 될 것도 아닌데 2019년 노재팬 딱 이런 거 벌어지면 저에게 가장 먼저 묻는 게 이거예요. 한일전 할 때 "선생님 어느 나라 응원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 얘들아 나는 한국인이야. 일본어 선생님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시국을 굉장히 많이 타기 때문에 문화를 조금 더 감정적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목표를 잡아 봤고요. 그리고 인제 주제 같은 경우는 7 가지 주제인데 사실은 문콘 수업이 고발 뉴스 작성하기가 제작하기가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일본어 같은 경우에 '아 애니메이션에서 고발할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학생들은 정말 잘 찾아냅니다. 뭐냐면 애니메이션 안에서 보는 애니메이션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전 연령대가 보고 느끼고 감동받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어른들이 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과한 거는 약간 성을 상품화하는 그런 작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찾아내서 네 발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극복하기인데요. 사실은 인제 모두가 느끼는 거잖아요. 원격으로 모두 가면 원격으로 가고 등교로 하면 등교로 가고 뭔가 이렇게 일관성이 있으면 괜찮은데 등교를 하다가 갑자기 원격이 진행되고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수업에 약간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인제 모두가 인제 활용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줌이나 패들렛, 구글 폼, 구글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구글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어 부가 기능을 잘 사용하시면 그 부가 기능 안에 피어덱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실시간으로 친구들의 그런 어떤 댓글도 받을 수 있고 짤막하게 인제 미니 퀴즈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학습 도구입니다. 원격으로 회의하고 등교해서 발표까지 네 4 차시 수업을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융합은 일본어 교과에서 핵심 내용은 일본어 문화 탐구 보고 7 가지 주제를 선정하였고요. 그리고 4 차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3 차시는 수업, 1 차시는 수행 평가. 4 차시 수업이 가능한 이유는 제가 인제 융합을 생각한 이유가 요것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재작년에 인제 일본 여행 공부를 하고 책자 만들기를 했는데 이거를 미술 교과나 디자인 교과하고 융합을 했다면 제가 4 차시를 벌 수 있거든요. 근데 인제 제가 인제 일 주일에 2 시간 일본어 수업을 해서 8 차시 그 인제 여행 책자 만들기 수업을 했더니 1달 내내 책자만 만든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융합을 하면서 나머지 인제
신문을 만들고 결과물 제작하기 부분을 문콘 시간에 해 주었기 때문에 4차시 수업 발표회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콘텐츠 산업 일반 수강 학생이 모두 선택 과목이라서 모두 일본어를 다 듣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 7 가지 주제 중에서 일본 관련 주제를 담당을 하였습니다, 문콘을 듣는 학생이. 그리고 문화 콘텐츠 산업 일반 교과에서는 사회 이슈가 되는 뉴스를 7 가지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인제 그중에서 7 가지 뉴스 중에서 1 가지가 반드시 일본 문화여야 할 것, 일본어 시간에 한 내용이죠. 그리고 헤드라인 뉴스를 정하는데 일본 모듬, 그리고 7 가지 뉴스 중에서 신문에 실린 뉴스 중에서 헤드라인으로 일본 관련 뉴스가 2-3 모듬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신문 제작 발표 후 전시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일본어 4차시 수업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시 수업에서는 일단은 모든 구성을 하고 모든 주제를 정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이게 전부 원격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사실은 모든 구성이 항상 힘들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적, 내신 이런 것과, 그리고 일본어도 이제 등급이 산출되는 교과라서 그러니까 모든 구성을 학생들에게 맡기면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본어를 잘하는 친구, 문화를 잘 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인제 PPT라든가 뭐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문서 같은 거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학습력은 좀 떨어지지만 정보를 굉장히 잘 찾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잘할 수 있는 아이들. 이렇게 해서 인제 1 차로 선생님이 구성을 해 주고, 그리고 인제 모듬장은 일본어에 쪼금 인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를 모듬장으로 해서 인제 각 7 반에서 문콘 아이들까지 전부 인제 골고루 편성이 되도록 모듬장하고 회의를 해서 조율을 한 다음에 발표하는 것까지 했고요. 그 모듬 주제도 인제 문콘 반 인제 모듬에 골고루 편성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곳으로 몰리지 않게 1 차로 제가 선정을 해 주고 2 차로 인제 학생들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 차 회의를 진행을 하고, 그 2 차 원격에서는 본격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요. 그리고 인제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하고, 이 준비한 내용들을 패들렛에 중간 자료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제 중간에 회의를 했던, 아까 인제 앞에 중학교 선생님께서 발표하실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이제 줌으로 수업을 하고 소회의실에 들어갈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소회의실을 만들어 놓고 "자기 이름 찾아 들어가."라고 하면 되거든요, 고등학교는. 근데 저는 그게 당연히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아, 중학교 선생님들의 그런 노고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제 회의했던 내용을 한번 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너네는 나 뭘 하고 학생들 싶니? 모든 장들에게 네,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주고, 네, 이렇게 생각, 협의록을 직접 친구가 네, 걸어서 생각해 본 네, 가 바로 회의를 그런 하고, 예절인데, 네, 그러면 회의했던 내용 중에서 오르난 부분을 그거는 아니잖아. 네, 알아서 찾고, 그러고 제가 말하기 보니까 전에 알아서 찾고, 자연스럽게 그걸 했네. 네, 이렇게 최종 정리하는 것까지 이렇게 회의록을 작성하고, 네, PPT를 준비를 해서 인제 요렇게 패들렛에 걸었습니다. 네, 그래서 3 차시는 이제 등교 수업이에요. 다행히 등교가 잘 되어서 네, 일본 문화 탐구 보고 발표회라는 패들렛을 만들어서 각 모듬별로 이렇게 네, 해 주었고요. 그리고 인제 발표자가 나와서 발표를 하고 댓글 달기를, 발표를 다 들은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사실은 발표를 잘 안 들으면 그 발표회가 쪼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종이로 쓰는 것을 했는데 종이로 쓰지 않고 패들렛에 댓글을 달 수 있는 창을 활성화시켜 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고, 그 댓글을 달은 다음에 고등학교 인제 학생부의 내용이 많이 축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교과 세특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듣기 한 달 친구들의 발표를 듣고 여기 이제 느낀 점 적은 것을 토대로 해서 세특에 기록을 해 준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댓글을 모두 참여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인제 역할이 너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인제 피드백을 해 줘야죠. 예를 들면 일본의 음식 문화 같은 경우에 일본 사람들은 숟가락을 안 써요. 잘 안 써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잘 안 쓰고, 그리고 인제 젓가락으로 인제 밥 위에 반찬을 올려서 이렇게 떠서 얌전히 먹는 그런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점을 말하라."고 했더니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젓가락으로만 먹는 것이 단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점이 아니라 그들의 고유 문화인데, 요런 부분들은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자, 인제 시간이 쪼끔 부족해 보이죠. 그런데 저희들에게 인제 너무나도 좋은 구글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인제 실제로 이거는 구글이 아니라 PC 오피스를 열어서 인제 다른 걸로 이렇게 친구들이 굉장히, 사실은 온라인 도구를 이것으로 할 거냐 저것으로 할 거냐 논란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학생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익히고 그것을 같이 어우러져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인제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인제 작업을 했는데, J-POP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작업한 것이고, 애니메이션은 이 친구가 굉장히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아이라 이제 본인이 받고 같이 작업한 다음에 마지막에 사진 작업까지 해서 이렇게 13장의 PPT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모든 별로 6페이지 정도, 7페이지 정도를 작성을 했는데, 한 페이지씩만 작업을 하면은 쉽게 끝나고, 그리고 인제 어 모든 별로 인제 피드백을 하면서 이제 조율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3 시간 안에 발표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4차 시 등교 수업을 하면 논술형 수행 평가를 보는데요. 사실은 주제를 보면은 7 가지 주제 중에서 일본 문화의 특징을 적고, 한국과 비교 분석을 하고, 일본 및 한국 문화의 개선점을 기술을 하고, 개선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법을 제시해라라고 하면 이거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전부 발표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그래서 1차 시부터 회의 준비를 하고 발표를 하고, 이렇게 피드백까지 댓글 활동까지 성실하게 활동한 아이는 이걸 다 적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히라가나를 모르는 친구들도 이것은 만점 받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논술형 수행 평가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앞에 수업을 하고 진행하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 수행 평가를 하고, 이 내용이 인제 지필 평가까지 이어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문화 콘텐츠 산업 일반에서는 요 수업이 저는 더 매력적이거든요, 사실. 7 가지 주제 중에서 일본 관련 주제를 한 모듬 한 가지 선정을 하고, 주제 관련 뉴스 기사를 작성을 하고, 신문을 제작하고 발표를 한 다음에 중앙현관에 전시회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선생님은 유성희 선생님이고요. 저를 이제 피하더라고요, 융합 수업 자꾸 하자고 할까 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거든요. 인제 문권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어하고만 할 게 아니라 국어, 사회, 다른 교과들하고도 하면 너무 좋겠다. 이거를 만약에 자율교육 과정으로 가져가서 마지막 주에 학년 전체 프로젝트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 너무 사업이 커지니까 내년에 해요."라고 하고 살짝 지나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저의 인제 융합 수업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제가 융합 수업 준비를 하고 1 학기 수업을 하면서 9 월에 도전할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제 정리를 좀 해 보았어요. 일본 문화 수업을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꼭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로하고 연계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요. 그래서 7월 마지막 주에 우리 방학하기 전주에 갑자기 인제 확진자가 학교에 이렇게 나오면서 갑자기 원격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걱정하고 '이 수업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저희들에겐 구글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 폼으로 이렇게 1 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이름까지 적어 주고 기본 폼을 만들어 주고, 너희들의 진로를 적고 이 진로 관련한 일본 문화를
적어봐라, 조사해서 적어봐라 라고 했더니 실시간으로 20분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만약에 등교해서 했다면 1시간도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기초 작업을 1학기 때 마쳤고요. 2학기에는 개인별로 자료를 작성해서 또 역시 진로 발표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도전은 저희가 전면 등교를 할 줄 알았는데 원격이 다시 조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1학기 때 경기도 교육청에서 온라인 학생평가 관련해서 공문이 왔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거 하면 좋겠다 하고 했는데 시흥고등학교에서 저희 학교 하나더라고요. 조금 놀라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왜 했냐면 그 수행평가 중에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작년 12월에 포트폴리오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예산을 다 끌어모아서 책자를 만들었는데 이게 원격하고 등교하고 병행이 되니까 그 시험 전주에 이제 원격인데 그 주에 아이들에게 책자를 걷어서 채점을 하면 포트폴리오 채점을 하면 좀 불리하잖아요. 시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학기 때에는 이 부분을 구글 클래스룸으로 하자. 그래서 단원별 주제 글쓰기와 성장 일기 이것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일본어 교과 그러니까 영어에서 많이 쓰는 건데 클래스 카드라고 1학기 때 연습을 하고 작년 친구들은 그냥 수업 시간에만 사용을 했는데 인제 1학기 해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인제 학교에 모두 온라인이 그러니까 인터넷이 되니까 그러니까 단원별 단어하고 문장 학습하고 수행 평가를 걸어 주고 이거를 포트폴리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진로는 줌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클래스 카드를 잠깐 보여드리면 1반부터 7반까지 이렇게 클래스를 다 구성을 하였고 세트를 제가 만들어서 걸어주고 리포트 부분에 보면은 수행 평가를 마감일을 지정해서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마감일까지 학습을 다 완료를 하면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는 것으로 수행 평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주도 활동 수업을 하고 나면은 학습이 삶에서 유의미하게 되살아나고 수업이 끝난 뒤에 '삶 속에서 배움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아까 인제 얼핏 지나면서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른쪽의 그림은 일본어 주택 문화를 공부할 때 아이들이 만들었던 일본의 전통방, 다다미가 깔려 있는 전통방이고요. 그리고 인제 왼쪽에 보이는 것은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예요. 융합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이 수업을 딱 배우자마자 선생님 그 문학 시간에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가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육첩방에서 다다미를 이해하게 되고 '윤동주 시인은 다다미가 6장 깔린 방에서 생활을 했구나. 답답했겠다.'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융합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요렇게 인제 아이들은 하나하나 만들었는데 교실에 뭐가 전달사항이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아이들이 요렇게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구나.'를 느껴서 저도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한 학기를 마치거나 1 년을 마치면 이렇게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받는데 피드백을 받은 내용을 보면 아이들은 활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스스로 활동하기를 원하고 문화를 통해 언어를 배우고 또 언어를 통해 문화를 배우고 아이들은 한 가지를 가르쳐 주면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할 수 있구나를 느꼈고 또 삶 속에서 활용하고 또 선생님하고 소통하는 걸 굉장히 즐겨하고 또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2 학기도 정말 힘든 학기가 될 것 같은데 배움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봅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오스카를 사마데시타.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 연수가 2학기를 위한 수업 상담소잖아요. 거기에 맞도록 수업을 안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몇 개 들어왔어요. 우선 성장 일기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질문이 있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제 제가 인제 수업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수업이 있어서 좀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제가 인제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그냥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배웠던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이 남았던 단어, 문장 이런 걸 꼭 적도록 해요. 그래서 책자 제일 마지막 뒤에 보면은 그 성장일기 쓰는 난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인제 그리고 인제 거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 적어 보기. 네.
그리고 인제 느낀 점, 단원이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느낀 점을 적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인제 다 해야 그 인제 포트폴리오에서 만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클래스 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하신 선생님이 있으세요? 네. 단어, 문장 그런 걸 레벨을 어떻게 맞추셨는지 그런 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클래스 카드 단어 문장 레벨은 이렇게 일본어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요. 근데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도 국어 선생님인데 일본어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잘하시잖아요. 근데 일본어를 기본적으로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 이거를 수행 평가에 넣진 않아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문장 시트를 따로 세트를 만들어 주고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세트를 만들어서 수행 평가에 넣는 것은 기초 아이들부터 할 수 있는 꼭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을 세트로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기 격려의 말씀도 되게 많거든요. 조금 이따가 시간 있으실 때 댓글 좀 네.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성장일기 파일 예시 같은 거 올려달라고 부탁하시는 선생님도 있으시니까요. 네. 공유 폴더에 네.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